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27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일주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고, 오늘도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전 시황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밤 사이에 페이스북의 급락을 제외하고는요, 미국 시장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페이스북의 급락이 IT의 붕괴로 이어질지에 관심도 크다라는 건데,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마무리가 된 듯해 보입니다. 조금은 좀 긴장을 더 해야 하긴 하지만 마무리가 되나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미국은 유럽에게 자동차 관세로 이제 협박을 하더니 결국 얻어낸 것은 콩 그리고 가스 수출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힘을 얻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유럽을 등에 업은 미국이 중국에게서는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 자존심이 강한 중국이 어떤 명분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지가 좀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어제 중국 지수는 조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요 정도의 하락에 같이 보면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요 정도의 하락에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우리 증시에 좀 악영향이 있진 않을까, 조금은 이제 고민스럽다라는 것이고, 중국 증시에서 이 추세적 반등, 지금 여태까지 일어난 이 추세적 반등을 훼손하는지 한번 주의하면서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일주일은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행히 좀 잘 버틴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이번 주 주시했던 것은 이 환율과 실적이었는데요. 환율은 고점 대비해서 20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달러 환율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지표에서는 하락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왔고요. 조금은 추세적으로 더 안정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정확한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2분기 실적에는 그렇게까지 기대할 것은 좀 없다라는 것이고, 다음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좋아진다고 긴장을 늦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실적이 좋아야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늦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마지막이니까 저희도 화이팅하고 이제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책 내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실전투자 강의. 자, 똑같은 책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다음부터는 또 더 좋은 내용의 책을 좀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 이런 책이 좀 듣기에는 가벼울진 몰라도 한편으로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슨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강의를 해드릴까 좀 요즘 좀 고민이 많은데요. 최대한 좋은 거 하나 좀 골라봐가지고 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떤 좀 주제를 한번 보면은, 정보 vs 판단. 이 정보와 이제 내 기준의 어떤 판단, 어떤 거를 좀 이제 써먹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 비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이제 하였는데요. 자, 답변으로 한번 보면은, 이 비법에 대한 생각은 코스톨라니는 아주 부정적이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비법,
비법이란 말이 참 웃기죠. 어찌 보면은 이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90%가 광고나 심지어 조작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요. 뭐 확실한 비법이란 게 주식시장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금융그룹, 뭐 기관 혹은 뭐 신디케이트가 이제 대중이 특정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해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시세를 점점 올리고 대중은 미끼를 물고 사버리죠. 매수로 인해 시세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매수자가 나서게 되겠죠. 앞서 말했듯이 계속 오르는 주식을 대중에게 파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이 빈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이 토끼털 깎기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토끼를 집으로 유도해 와서는 털을 깎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대중은 굉장히 쉽게 조작할 수 있고 그런 조작은 주식시장이 생긴 이제 이래 쭉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주식시장인 암스테르담에서도 이미 17세기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규모의 어떤 유명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을 사야 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아니다. 최대한 조심을 하라. 금융기관이 주식을 팔고 싶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잘 아는 언론이나 증권 소식지에 추천 종목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일종의 이제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대규모의 기관의 어떤 머니 매니저가 행하는 주식 매매 행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라는 건데요. 전혀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규모 물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그럴 뿐이다 라는 것이고 어느 기관이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거나 팔면 이 때문에 며칠 동안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을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떤 산업 분야의 전문가나 뭐 기업의 어떤 전문가들의 추천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라는 건데요. 요것 또한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산업 분야나 기업의 전문가는 주식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산업이나 기업은 잘 알지언정 주식시장의 생리를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업을 조사한 날, 그날의 기업 상황은 알 수 있겠죠. 그날에. 하지만 어제 유효했던 것이 오늘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새로 생각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하고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서 비슷한 이야기로 그럼 기업 내부자 추천은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 기업 내부자는 그 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코스톨라니는 전혀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부자는 자신의 회사의 제품과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전체와 이 자본시장의 전개는 이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자 정보 또한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오르면 진짜 너 말이 맞았다 고맙다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괜히 원망만 사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자가 추천을 해서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라고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초심자의 행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코스톨라니의 경험에 따르면은 회사 내부자가 추천하는 것과 거의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내부자는 종종 대중들을 좀 혼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자의 어떤 회사 지분을 더 갖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좀 주가가 떨어지도록 나쁜 소식을 바깥에 좀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도록 일부러 좋은 소식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소식을 알려드릴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좀 그거를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사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누구나 어떤 사실에 대해 정확한 것은 몰랐고
없고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그냥 주장할 권리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뭐 좀 애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이후에 어떤 발전에 대해서 하는 말은 얼마나 믿어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도 크게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경제학자도 주식시장의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이 주식시장과 경제는 이미 말했듯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 시간차를 두고 가겠지만 나란히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경제학 교수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맞다면 경제학 교수들은 모두 주식으로 다 떼부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거시경제학자는 경제와 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지만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볼테르가 이미 얘기했듯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글을 쓰는 것처럼 주식으로 다 떼부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제와 이제 주식시장은 다르다라는 거고, 앞에서 이 대화 두 개로 설명을 했듯이 경제 붐은 주식시장에 불리하고 경제 불황은 주식시장에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뭐 항상 그런가? 항상 그런가라는 건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주식시장은 연관이 뭐 아예 없진 않죠. 결국 연관에는 있지만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간차를 두고 진행을 하고, 대부분의 주식시장의 추세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발전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미 선반영이 돼서 다 이미 끝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경제 호황 이후 붐이 가라앉고 좀 유동성이 많을 때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질문하세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다. 현재 앞으로의 미래가 내년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미디어나 이쪽에서 좀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 대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의 시세 자체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주식시장이 나란히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나고 봐야 아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하락이 그 앞에 어떤 불안감들을 이미 반영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어떤 예견처럼 대폭락이 한번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대폭락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보통 대폭락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대응만 하면 괜찮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어떤 추세의 마디마디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주식을 대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금요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